흡착 반응의 영향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비흡착 물질이 친수성이냐 소수성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활성탄은 비극성으로서 소수성입니다. 그래서 비극성 물질은 흡착제인 활성탄에 더 잘 흡착됩니다. 즉, 비극성 물질은 비극성에, 극성 물질은 극성에 더 잘 흡착되고 더 잘 용해되는데, 활성탄이 소수성이므로 비극성인 물질이 더 많이 흡착된다는 뜻입니다. 유기물 분자의 경우 탄소 원자의 수가 증가할수록 비극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분자량이 큰 유기물인 경우 더 활성탄에 잘 흡착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트라우베스 룰이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 수중 무기물질의 존재 여부입니다. 실제로 활성탄은 무기물을 흡착하는 성질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무기물 농도가 높으면 무기물이 활성탄 표면에 물리적으로 들러붙게 되어 유기물 흡착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무기물 농도가 높으면 그만큼 유기물 흡착 제거량도 감소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칼슘 이온 같은 경우는 특히 펄빅 엑시드, 우리가 부식질에서 얘기했는데 부식 물질과 반응하여 화합물을 만들고 오히려 흡착성을 좋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극 크기 분포입니다. 활성탄 종류별로 공극의 크기도 다 다르고, 공극이 어떤 활성탄은 마크로포어가 많고 어떤 활성탄은 마이크로포어가 더 발달하고 등등이 있는데, 이 공극의 크기 분포에 따라서 또 제거되는 유기물의 종류도 달라집니다. 네 번째는 피흡착질 간의 경쟁입니다. 유기물의 종류가 다양할 때 유기물 간에 서로 경쟁하게 되고, 활성탄의 더 흡착성이 강한 물질은 흡착성이 약한 물질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유기물 간에는 서로 경쟁이 있고, 이에 따라서 특정 유기물은 오히려 흡착성이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온도입니다. 활성탄 흡착 반응은 열역학적으로 발열 반응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활성탄 흡착은 온도가 낮아질수록 흡착 효과가 더 증가합니다. 이와 같은 활성탄 흡착에 관련된 요인을 토대로 운전자를 결정하고 활성탄 주입률 결정을 위한 등원 흡착 실험을 실시하여 최적의 흡착 탑을 설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수장에서 활성탄 흡착을 도입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PAC, 즉 분말 활성탄의 경우입니다. 분말 활성탄은 밀가루처럼 가루 형태이기 때문에 정수장에서 활성탄을 주입할 때는 분말을 직접 주입하거나 혹은 물과 분말을 섞어서 이를 슬러리 형태로 만든 다음 슬러리 형태로 주입을 하게 됩니다. 정수공정 각 단계에서의 PAC 주입 지점은 다음과 같은데, 착수정, 혼화조, 여과지 입구 혹은 별도 접촉조를 설치하여 운전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착수정에 주입하는 경우입니다. 착수정은 정수장의 맨 첫 단계로서 원수가 도입된 후 맨 처음 만나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원수 중에 다른 오염물질이나 탁질물질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이고, 이 상태에서 분말 활성탄을 주입하게 됩니다. 장점으로는 이후 진행되는 응집 침전 여과 공정을 모두 활성탄이 함께하므로 활성탄과의 접촉 시간이 매우 길어서 흡착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중간에 혼화지가 있어서 활성탄과 물이 잘 섞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활성탄을 초기에 주입하기 때문에 응집 침전으로 제거될 수 있는 물질도 활성탄 흡착에 의해 제거되므로 활성탄 주입량이 더 많아져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응집 침전의 혼화조에서, 즉 응집제를 섞어주는 혼화조에 활성탄을 섞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시설이 필요하지 않고 혼화기를 바로 사용하므로 매우 고속 혼화에 의한 활성탄과 물의 혼합이 매우 좋습니다. 또 접촉 시간도 적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반대로 단점으로는
혼화조의 목적이 응집제와 물을 섞어주는 탱크인데 여기에 활성탄을 추가로 주입함으로써 응집제와 활성탄이 서로 반응하여 응집제의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고 또 활성탄의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그 응집 침전에 의해 제거될 수 있는 유기물도 활성탄에 흡착되므로 활성탄 주입량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응집 침전을 모두 통과한 후 여과지 입구에 PAC를 주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응집 침전이 모두 지났기 때문에 PAC를 적게 넣어도 됩니다. 단점으로는 이 주입된 분말 활성탄이 여과지에 여과지에서 걸러져야 되는데 모래 여과에서 걸러지지 않으면 정수지 혹은 배수 관망 속으로 활성탄 분말이 유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혼화지 앞에 별도의 슬러리 접촉조를 설치하여 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응집제와 활성탄이 서로 만나지 않게 별도의 탱크에서 혼합시키는 방법으로서 최적의 활성탄 혼합 시간 및 접촉 시간을 설계하여 운전할 수가 있습니다. 응집제를 섞지 않기 때문에 응집제에 방해가 없습니다. 그리고 후속하는 혼화조, 블럭 형성조, 침전조에 의해서 접촉 시간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슬러리를 만들 수 있는 혼화 장치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추가 시설이 필요한 단점이 있고 마찬가지로 활성탄 주입량이 증가하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PAC는 우리가 상시 운전하기보다는 특정한 경우, 예를 들면 가뭄이 오래 계속되어 원수의 수질이 나빠지거나 혹은 전염병이 많이 돌아서 수질이 악화되거나 혹은 원수 중에 특정한 물질, 예를 들면 이상한 맛이나 냄새를 내는 물질들이 있는데 이러한 성분이 급히 증가하여 물에서 이상한 냄새, 예를 들면 풀 냄새라던가 물 비린내라던가 이런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비상시로 특정한 시기에 일시적으로 활성탄을 주입할 때는 이와 같은 지점에서 일시적으로 주입하여 운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분말 활성탄을 주입하는 위치입니다. 보통 혼화, 응집, 침전, 여과가 일반적인 정수 처리 공정이라면 여기에 분말 활성탄을 주입하는 공정은 여러 군데가 될 수 있고 이 그림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혼화조 앞쪽에 별도의 분말 활성탄 접촉조를 두어서 여기에 활성탄을 투입하고 고속 교반하여 물과 활성탄을 섞어주고 흡착 반응을 유도하는 이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 탱크를 생략하고 혼화조에 활성탄이나 또는 활성탄 분말 슬러리를 투입해서 응집제와 함께 혼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말 활성탄을 사용했을 때는 분말 활성탄이 결국은 유기물을 흡착한 후에 다시 제거되어야 하는데 분말 활성탄은 후속하는 이 침전지 바닥에 가라앉게 됩니다. 그리고 미처 가라앉지 않은 분말 활성탄은 후속하는 모래 여과지에 의해 모래 여과지에서 걸러지게 됩니다. GAC, 즉 입상 활성탄의 운전 방법입니다. 입상 활성탄은 활성탄의 크기가 굵은 모래 혹은 그보다 더 큰 입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래와 같이 여과층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상 활성탄은 여과지와 유사한 고정층을 만들고 그 안에 활성탄을 충진시켜서 그 안으로 물을 통과시키면서 물속의 유기물을 활성탄으로 흡착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 활성탄 여과지가 있습니다. 급속혼화, 응집, 침전, 모래 여과는 전통적인 급속 여과 방법인데 이 대신 마지막의 모래 여과 대신에 활성탄을 충진시켜서 활성탄 여과지에서 물을 여과시키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분말 활성탄에 의한 여과도 가능하고 동시에 활성탄에 의한 흡착도 가능하여 유기물과 탁실 제거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활성탄 흡착탑을 사용하는 방식은 종래의 급속 혼화, 응집, 침전, 모래 여과는 기존의 방식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하여 입상 활성탄 탑을 만들고 이 탑으로 물을 통과시켜서 여과지를
통과하는 잔류 유기물을 마저 제거하는 그런 후속 처리 공정이 되겠습니다. 활성탄 흡착탑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싱글 스테이지로 운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활성탄 흡착탑을 2개 혹은 3개를 설치하여 멀티 스테이지로 운전할 수도 있습니다. 멀티 스테이지로 운전하는 경우에는 이 그림에서 본 바와 같이 여러 개의 활성탄 흡착탑을 시리즈로 설치하여 직렬 연결하여 1단, 2단, 3단으로 반복해서 흡착시켜가면서 흡착량을 늘릴 수도 있고, 이 그림에서처럼 병렬로 설치하여 원수를 나누어서 흡착시킴으로써 충분히 체류 시간을 갖도록 운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활성탄 흡착은 비교적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원수의 수질은 좋은데 가뭄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상수 원수 수질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흡착이 필요하고, 이 경우에는 분말 활성탄을 주입하여 대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상수 원수의 수질이 그다지 좋지 않아서 흡착을 상시적으로 운전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흡착탑이나 활성탄 여과지를 만들어서 운전하는 방법이 비용 면에서나 유지관리 면에서 더 유리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